비단잉어는 색상, 무늬,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한 마리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관상어인데요. 오래전부터 비단잉어에 열광해온 세계 시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소수의 취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관상어가 개, 고양이와 더불어 3대 애완동물로 떠오르면서 비단잉어에 대한 국내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 보급해 제자리에 머물렀던 비단잉어 양식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양식 기술과 선별 방법에 따라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비단잉어 양식,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비단잉어는 물의 흐름이 적으며 비교적 깊은 물에 사는 잡식성 어류로 산란기는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산란에 적합한 수온은 18에서 22도이고 산란 시 수초에 알을 붙이는데요. 따라서 인공 채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초형 채란상을 넣어주어야 산란합니다. 수정란은 20에서 23도의 물에서 3일 만에 부화하며 부화 후 약 이틀간은 수초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부화 후 5일 정도면 불에 공기가 차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외부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비단잉어는 50cm까지 성어로 자라는데 3년이 걸리며 수컷은 2년, 암컷은 3년 정도 자라야 산란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년산 이상의 어미를 사용합니다. 비단잉어의 수명은 25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단잉어 양식은 주로 경기도, 충북, 전북의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내 비단잉어는 매년 약 45에서 50톤의 생산 규모로 양식 생산량은 미비하지만 생산 금액은 15에서 20억 원으로 전체 잉어류 양식 생산 금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어종입니다. 비단잉어 양식을 위해서는 지수식 양식장과 순환 여과식 양식장이 필요한데요. 지수식 양식장은 비단잉어 친어의 산란 전 어미 관리와 부화된 찌어를 여름철 키울 때 쓰이고,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겨울철 가온이 가능하고 수온과 환경 관리가 편해 비단잉어 양성은 대부분 순환 여과식 수조에서 진행됩니다. 비단잉어 양식은 품종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비단잉어 중 가장 대중적이며 인기가 높은 품종은 홍백, 대정 삼색, 소아 삼색, 황금 등입니다. 이 중 홍백은 비단잉어 감상과 사육의 표본이 되는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백은 비단잉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매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비단잉어 양식은 5월에 산란과 부화를 통해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에 유기물을 넣어 치어의 먹이가 되는 물벼룩이 많이 생기게 해줍니다. 이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순환 여과식 수조에 비단잉어들을 옮겨주는데요. 순환 여과식 수조는 비단잉어가 좋아하는 pH 8 정도의 약 알칼리성 수지를 만들기 위해 굴 껍데기 등의 여과제를 달아주고 비단잉어의 크기에 따라 산소의 양을 달리 넣어줍니다. 또 비단잉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물 1톤당 천일염 3kg 정도 넣어 삼투압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비단잉어는 자연에서는 1년에 25에서 30cm 정도 큽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는 수온과 먹이, 그리고 입식 밀도와 물 순환 정도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키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나눠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잉어는 양성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선별을 통해 상품으로 그 가치를 얻게 되는데요. 선별은
산란 후 45일경에 1차 선별이 진행되며 이후 한 달 간격으로 2, 3, 4차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선별이 진행되지만 선별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 중에도 수시로 상품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줍니다. 선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통인데요. 따라서 좋은 혈통을 가진 친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선별 기준은 체형과 색의 선명도, 그리고 무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체형은 머리가 크고 골격이 좋아 크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의 선명도는 피부가 깨끗하고 색이 선명하며 머리 쪽 무늬의 모양과 형태가 품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늬는 위에서 봤을 때 대칭이 조화롭게 이뤄지고 모양과 형태가 균형을 이룬 것을 최고로 칩니다. 하지만 각 품종에 따라 최상품을 가리는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선별 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비단잉어 양식장. 이곳은 매년 50만 마리의 비단잉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단잉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과 시설을 갖추고 각 자치단체에 내수면 어업 신고를 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단잉어 양식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못 속에서 노니는 비단잉어들을 보면은 한 폭의 움직이는 동양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함께 소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만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높은 소득을 약속하는 비단잉어. 이에 그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술자문은 물론 수차례 일본 방문을 통해 급변하는 비단잉어 시장의 기술과 계통 보유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비단잉어 양식은 생태가 비슷한 금붕어와 다른 민물 관상어까지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상어 시장에서 품목 다양화와 제2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단잉어는 입식한 치어의 한 0.01%만이 최상품으로 선별된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한 어종입니다. 하지만 그 0.01%가 아주 좋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담수 관상어 중에서 마리당 경제성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원이나 호수, 대형 건축물의 적용 등에서 비단잉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전원주택이 늘어감에 따라서 취미로 비단잉어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성이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관상어 산업 규모는 약 4,100억 원 규모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 10대 양식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국내 관상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단잉어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비단잉어 양식. 지금 도전해보세요.